다음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과연 보수 정당인지 묻고 싶다. 우리도 야당복 있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정당인가라는 물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체성 혼란은 정치적 극단으로 치달아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에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글이 연이어 실렸습니다. 마이클 브린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한국당의 정치 철학은 단순히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로 보인다면서 거센 시위를 벌이며 입법부를 마비시키는 등 낡은 전술로 민주주의를 무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사의 한 경제부장도 한국당에 경제를 못 맡기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서 보수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 의식마저도 희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곱씹어봐야 할 지적들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의 정체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보수정당을 표방했지만 극우 정당화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화를 통한 협상에 기반한 국회 운영을 한국당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대신 장외투쟁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특정 종교인이나 극우 성향의 인사들과 반정부 성향의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갈등과 분열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시위를 통해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장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단식과 삭발도 국회의원 수십 명이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고소고발 맞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총 378일간 일주일에 1회꼴로 한국당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한국당 스스로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1야당의 정체성 혼란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흔들리는 정체성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보수정당이 생명처럼 여긴 민생과 국익 우선입니다. 정쟁이 일상화되던 과거 삼김 시대에도 치열하게 정쟁을 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에는 여야가 가급적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포기할 거라면 한국당은 차라리 극우 정당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야당복 있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